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지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셨습니까? 영상의 배경화면은 제가 매일 아침 낙동 강변을 걸으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들을 감상하시면서 지난주에 우리는 사자성어로는 상대방의 학문이 눈을 비비고 바라볼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하였다라는 의미의 괄목 상대와 담비꼬리가 모자라니 개꼬리로 있는구나 라고 비웃은 데서 유래가 된 구미속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조로는 단종과 관련이 있는 시조로 간밤에 부던 바람에와 간밤에 부던 열이라는 시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대단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반찬과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사자성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사자성어는 구밀복검과 구상유치입니다. 먼저 알아볼 구밀복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밀복검은 입구자, 꿀밀자, 그리고 배복자와 칼검자 이렇게 네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입에는 아주 달달한 꿀을 담고 있고 그리고 배에는 칼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밀복검에 숨겨져 있는 뜻은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속으로는 해칠 뜻을 품거나 뒤에 가서는 헐뜯거나 적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치통감에서 나온 말이며 당나라 현종의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현종은 치세 초기에는 측천무후 이후 어지러진 정세를 바로잡아 당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는 등 여러모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사랑하는 척까지 이른 터라 우울증이 매우 심해졌는데 양귀비라는 미인을 만나게 되면서 정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인보라는 웬만한 간신들하고는 급부터가 다른 희대의 간신이 있었는데 환관에게 뇌물을 바치고 양귀비에게 들러붙어 현종의 환심을 산 뒤 재상의 자리에 오른 자로 왕의 곁에서 비유만을 마치면서 충신들이 올리는 간언 등은 모조리 왕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밤이 깊도록 그의 서재인 언월당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 다음 날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죽거나 옥에 갇히곤 했으므로 황태자를 비롯한 조정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훗날 반란을 일으킨 알록산 역시 이인보의 술수를 두려워해서 감히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훗날 고사에서 이인보에 대하여 말하기를 현명한 사람은 미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배척하는 성격이 음험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이 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투현 진릉하고 배역 승기하며 성음험이라 인이위 구유밀하고 복유검이라 18살에게 나오는 말입니다. 물론 이인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양국충에 의해서 관직을 박탈당하고 부관참시의 형을 받았으며 자손들도 모두 유배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권력을 위해 버려놓은 짓 때문에 당나라는 안사의의 난으로 크게 흔들리고 맙니다. 여기에서 잠깐만 위에서 말한 부관참시는 사람들이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의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사무쳤으면 그렇게까지 하였을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부밀복검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이중적인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사자성어로는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라는 뜻으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은 형편없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자세한 풀이는 뒤에서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밀복검이 가지고 있는 글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글자는 입구자입니다. 입구자, 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입구자는 입이나 입구, 구멍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입구자는 사람의 입모양을 본떠 그린 것이기 때문에 입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갑골문에 나온 입구자를 보면 비읍자 모양을 하고 있어서 위와 아래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네모난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서 상하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입구자는 입을 그린 것이니만큼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에는 대부분이 입이나 소리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출입구나 구멍과 같이 단순한 모양자로 응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꿀밀자입니다. 꿀밀자는 꿀이나 꿀벌 그리고 벌꿀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꿀밀자는 잠잠할 밀자와 벌레 회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잠잠한 밀자는 집과 국자를 함께 그린 것으로 집안이 편안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벌집에 꿀이 가득한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벌레 회자는 꿀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밀자는 꿀로 가득 찬 벌집과 꿀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배복자입니다. 배복자는 오장육부 중 하나인 배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배복자는 육달월 자와 회복할 복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신체 기관을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육달월자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복자는 성 밖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배복자는 이렇게 순환의 의미가 있는 회복할 복자에 육달월자가 결합한 것으로 사람의 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칼검자입니다. 검자는 칼이나 배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칼검자는 다첨자와 칼도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다첨자는 많은 사람이 밖에 나와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나 남김없이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칼검자는 칼 중에서도 양날검을 뜻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자였습니다. 칼검자에 모두 다라는 뜻을 가진 다첨자가 쓰인 것도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을 뜻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 때부터는 한쪽 날만을 사용하는 칼을 뜻하는 칼도, 칼검 이 둘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지금은 큰 구분 없이 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알아볼 사자성어는 구상유치입니다. 사자성어 구상유치는 입구자와 오히려 상자 그리고 전유자, 냄새 쥐자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입에서 오히려 전 냄새가 난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한나라 왕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와 천하를 걸고 싸우던 때 일입니다. 한때 한나라에 복종했던 위나라 왕 표가 부모의 병간호를 핑계로 평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평양은 북한 김정은이가 있는 평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평양은 평평할 평자에 땅 양자를 써서 평양,
평평한 땅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귀국한 표는 황하의 나루를 차단하고 항우편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표를 치기 위해서 한신을 보냈습니다. 떠날 때 한신이 역이기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어이 서선생, 오타가 하나 있네 그려. 역이기 할 때 두 번째 글자는 이자가 아니고 밥식자가 맞구만. 예, 맞습니다. 맞고요. 역이기 할 때 역자는 땅 이름 역자입니다. 생활 속에서 쓸 일 하나도 없는 진짜로 어려운 글자입니다. 다음으로 밥식자는 먹이 사자로도 쓰이지만 사람의 이름으로 쓰일 때에는 이자로 읽힙니다. 그래서 한자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한신이 역식기가 아닌 역이기에게 묻습니다. 표군사의 대장은 대체 누구요? 예, 백직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뭐? 백직이라고? 유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녀석 구상유치야. 백전백승의 우리 한신을 당해낼 수가 없지. 유방이 큰 소리 쳤듯이 표는 도저히 한신의 적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신은 순식간에 유나라 군사를 무찌르고 표를 사로잡아 유방에게 압송했습니다. 끌려온 표가 머리를 조아려 간청하자 유방은 노여움을 거두고 표에게 형량의 수비를 맡겼습니다. 여기에서 마치 젖비린내가 아직 입가에 남아있는 듯 하다는 뜻의 구상유치라는 사자성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상유치라는 사자성어가 가지고 있는 글자들을 한 글자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구자는 앞에 구밀복검에서 다뤘던 글자이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글자는 오히려 상자입니다. 상자는 오히려나 더욱이 또한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오히려 상자는 8팔자와 향할 향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향할 향자는 집과 창문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팔자가 더해진 오히려 상자는 집 위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자의 본래 의미는 증가하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나 더욱이 숭상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전유자입니다. 전유자는 젖이나 젖을 먹이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전유자는 밑불 부자와 세 글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밑불 부자는 아이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참고로 밑부다는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러나 갑굴문에 나온 전유자를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밑불 부자가 아이를 잡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글자는 어미의 가슴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가슴은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냄새 쥐자입니다. 냄새 쥐자는 냄새나 썩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냄새 쥐자는 스스로 자자와 개견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스스로 자자는 사람의 코를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코를 그린 스스로 자자에 개견자가 결합한 냄새 쥐자의 본래 의미는 냄새를 맡다였습니다. 후각이 예민한 개의 특성을 응용해서 냄새를 맡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글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밀복검에서 입구자, 꿀밀자, 그리고 배복자와 칼검자 이렇게 네 글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상유치에서는 오히려 상자, 그리고 전유자, 냄새 쥐자 이렇게 세 글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썰렁하지만 재미있는 아재 개그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일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으시면 웃을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린 사람이 싸는 똥은, 사람이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떨어질지 아니면 죽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재수가 좋으면 살아나겠지요. 이 사람은 무슨 똥을 쌀까요? 정답은 떨어질 똥, 말똥, 그리고 죽을 똥, 살 똥입니다. 하나만 하면 서운하시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드느라 고생한 사람을 생각해서 한번 웃어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빔밥은, 설마 먹는 밥이 잔인하면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정답은 산채 비빔밥입니다. 혹시 오늘 점심 메뉴는 산채 비빔밥 아닙니까? 그럼 산채 비빔밥의 반대말은 죽은 채 비빔밥일까요? 아니면 집채 비빔밥일까요? 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직 한번 켜시고 다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첫 번째 시조는 간 나이들이 여러 층 이오래 라는 제목의 시조입니다. 간 나이들이 여러 층 이오래, 송골매도 같고 줄에 앉은 접이도 같고 백화원리에 두루미도 같고 녹수 파란에 비오리도 같고 따에 퍽 앉은 소로개도 같고 썩은 등걸에 부엉이도 같대. 그래도 다 각각 남의 사랑이니 개인색인가 하노라. 이 시조는 김수장이 지은 것으로 해동가요에 실려 있습니다. 이 시조에 나와 있는 옛날 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갓나희는 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접이는 제비를 말하는 것이고 백화원리는 온갖 꽃들이 만발한 뜰, 안을 말하는 것이고 녹수파라는 푸른 물결과 푸른 파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오리는 우리과에 속하는 물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떼해는 땅에, 그리고 쇼로개는 솔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썩은 등걸은 썩은 등걸이 되고 사랑인이는 사랑받는 이가 됩니다. 그리고 개일색은 모두 다 뛰어난 미인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조를 지금의 말에 맞게 다시 해석을 하면, 계집들이 여러 층이더라, 송골매 같기도 하고 줄에 앉은 제비 같기도 하고 온갖 꽃들이 핀 들에 두루미 같기도 하고 크고 작은 푸른 물결 위에 비오리 같기도 하고 땅에 앉은 소리개 같기도 하고 썩은 등걸에 부엉이 같기도 하네. 그래도 다 각각 님의 사랑이니 각자가 다 뛰어난 미인인가 하노라.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조의 지은이 김수장의 호는 노가제입니다. 숙종 때 병조서리를 지냈습니다. 시조와 노래로 당대의 이름을 떨쳤으며 김천택과 더불어 당대 쌍벽을 이룬 가인으로 해동가요를 편찬했습니다. 이 작품은 남녀 간의 애정을 주제로 하는 듯 보이지만 작가의 애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숱한 남녀들의 애정 관계를 관찰하고 있는 듯한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즉, 이 작품의 주제는 애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태를 풍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초장에서는 여인들이 다 제각각이어서 서로 다르다고 전제한 뒤에 중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가지는 이미지들을 열거하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성격의 여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장에서는 여인들이 이렇게 서로 다 달라도 각각 제 짝이 있어 사랑을 받으면서 하니 그들 사이의 미모를 비교하여 누가 일색이고 누가 박색이라고 말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에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미 보기에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것이라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미의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시조는 강호 사시가입니다.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탕로 개변에 금리너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 해움도 역구는
이셨다. 강우에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유신한 강판한 불행하니 바람이다. 이 몸이 선할 해움도 역군은 이셨다. 강우에 가살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소정에 금을 실어 홀로 뛰어 더뎌두고 이 몸이 소일 해움도 역군은 이셨다. 강우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차에 남다. 삿갓 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찝지 아니함도 역군은 이셨다. 이 시조에 나와 있는 옛말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조에서 강우는 벼슬을 물러난 한객이 거처하는 시골, 즉 자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친 흥은 솟구쳐 오르는 흥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탕로 개변은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너는 싱싱한 물고기, 그리고 역군은 이셨다는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 라고 풀이를 하면 됩니다. 여름은 여름, 초당은 은사들이 즐겨 지내던 별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판은 강의 물결을 살져 있다는 살이 쪄 있다, 살이 올라 있다. 소정은 작은 배가 되고 홀리는 흐르게가 되는 것입니다. 더뎌두고는 내버려두고 소일하움들은 소일하게 됨으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희는 한자가, 그리고 남다는 넘는다라는 말이 되고 누억은 도롱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유해 강우 사시가를 지금의 말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에 봄이 찾아오니 깊은 흥이 절로 일어난다.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에 싱싱한 물고기가 안주로다. 이 몸이 이렇듯 한가하게 노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덕이시도다. 봄을 노래하는 것으로 흥겹고 풍요스러운 강요 생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강우에 여름이 찾아오니 초당에 있는 이 몸은 할 일이 없다. 시내가 있는 강물결은 보내는 것이 시원한 바람이도다. 이 몸이 이렇게 시원하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덕이시도다. 여름을 노래하는 것으로 한간 초당 생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강우에 가을이 찾아오니 물고기마다 살이 올라 있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싣고 가 물결 따라 흐르게 던져놓고 이 몸이 이렇듯 소일하며 지내는 것도 임금님의 은덕이시도다. 가을을 노래하는 것으로 고기를 잡으며 즐기는 생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강우에 겨울이 찾아오니 쌓인 눈의 깊이가 한자가 넘는다.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를 둘러 덧옷을 삼으니 이 몸이 이렇듯 춥지 않게 지내는 것도 임금님의 은덕이시도다. 겨울을 노래하는 것으로 안빈 낙도하는 생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조는 청구영원에 실려져 있습니다. 이 시조의 지은이는 맹사성입니다. 후는 고불입니다. 고려 말에 벼슬에 올라 세종 때는 다의정을 지냈습니다. 항상 청렴결백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비가 새어 의관을 접시는 협소한 집에서 살았고 행차 때에도 수행을 시키지 않고 평민적 생활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맹사성의 강우 사시가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던 충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추나추동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과 다름없이 한가롭게 자유를 즐기며 임금의 은혜를 입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분지족하는 은사에 유유자적한 생활과 비록 은둔하여 있으나 임금을 향한 충의의 정신을 잃지 않고 있는 유학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항상 재미있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 항상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다음번 영상을 기약해 봅니다.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번에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